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나 황당한 일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요. 나름 평범하고도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저에게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2년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2년의 연애 후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보다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희 집부터 인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은퇴를 하셔서 가정주부셨고 아빠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셨지만 곧 은퇴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 소식에 더욱 반갑게 느끼셨답니다.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려고 하니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야,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거잖아? 내가 우리 집에 여자친구 있다는 건 말한 적 있지만 자세하게 말한 적은 없거든. 근데 우리 집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특히 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엄청 큰 거 알고 있지?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엄청 모자란다거나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좀 기준이 좀 높다고. 어쨌든 우리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엄마 의견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결혼하면 좋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좀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냥 잘 대답해주고 그래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런데 왜? 어머님이 나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어? 그러고 보니 우리 연애할 때 한 번도 양가 부모님을 본 적이 없었네. 주원 씨,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다 소개를 해줬었다고 했었나? 아마 그래서 내가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주원 씨 부모님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봤었는데 나는 2년 연애하면서도 한 번을 안 봤었잖아. 저번에 명절 때라도 한 번 인사를 드려볼 걸 그랬나 보다. 안 그래도 주원 씨가 자기 부모님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하시길래 나도 준비 잘하고 있어. 선물도 엄청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 안 해. 소미 씨가 알아서 척척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엄마가 좀 유난이야. 그래서 그래. 엄마가 하는 얘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내가 결혼을 해도 소미 씨랑 하지 누구랑 하겠어?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긴 했는데 말해준 걸로는 아직 성에 안 차시는 것 같더라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가 좀 기준이 높은 것 같아. 어디서 들었는지 능력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야.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그래, 알겠어. 주원 씨가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네. 어머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나 봐. 그렇지? 어머님 기준에 내가 맞출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보여보도록 노력할게. 알았지? 만약에 어머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그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시부모를 뵙기도 전부터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선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느니 어떤 옷을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느니 가서 말을 했을 때 너무 상처받을 수도 있다면서 미리 저에게 경고를 주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가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시부모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곳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된 건 시모의 호구조사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원 씨랑 만나고 있는 강솜이라고 합니다.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어머님께서 전통 한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선물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울리는 전통주도 같이 들어있으니 나중에 같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찾아뵈려 했는데 주원 씨가 여기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첫인사인데 과자 쪼가리를 준비했니? 허참. 뭐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애들도 많았는데 주원이가 뭐라도 사들고 가라고 했니? 안 그래도 주원이한테 대충은 얘기 들었다. 주원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주원이랑 2년 만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2년 정도 만난 걸로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주원이 입 통해서 듣는 것보다 직접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마련하라고 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주원이 말로는 어머니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결혼했을 때는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 거니? 아버님께서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결혼 생각하는 거니? 되도록이면 아버지 은퇴를 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고 가끔씩 강의 같은 거 나가시고 계세요. 예전에 취미로 배우셨던 걸로 실버 강의 시작하셨거든요. 결혼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저희끼리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저도 주원 씨도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은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2년 만난 걸로 서로를 다 알 수 있다고는 말하긴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래도 저희는 2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럼 결혼하고 나서 임신은 언제 할 예정이니? 지금이야 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임신하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긴 하니? 나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아이 낳더라도 아이 봐달라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아이를 낳거들랑 나중에 아이 돌보는 것까지 생각해서 낳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애 낳으면 복직은 바로 할 거니? 그래도 아이는 1년은 엄마가 키워야 할 텐데 1년 정도는 쉴 수 있는 회사니.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알려진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나중에 슬슬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소민의 회사도 얼마나 탄탄한데? 소민의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너무 내 기준을 높여놓은 거 아니야? 소미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밥 먹고 근처에 디저트 맛있는 곳 있다고 하거든?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자고. 너는 결혼을 한다는 게 이런 거 물어봐야지. 그럼 뭘 물어보니? 아니다 싶으면 초장부터 싹을 잘라내야 하는 거 모르니? 소미 씨라고 했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으니까 눈치껏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주원이 내가 어릴 적부터 아주 아끼면서 키웠어. 결혼을 할 때도 난 하나부터 10까지 다 신경 쓸 거고 이게 불편하면 사실 난 주원이 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혼은 한다고 하지만 결혼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연애한다고 하면 좋은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라고는 하지 않으마. 첫 만남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질문에 대답을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불만을 표현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식사 내내 시모는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듯 모든 걸 물어보셨고 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시부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 또한 시모의 눈치만 볼 뿐 중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하면서 불편했던 식사가 끝이 나고 준비한 디저트 카페는 가보지도 못한 채 시부모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첫인사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시니 저는 결혼에 대해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았어요. 자기야. 아니, 소미야. 우리 결혼하는 거 너랑 나 둘이서 부부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솔직히 우리 엄마? 나 결혼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평생 나랑 사는 건 넌데 어떻게 너한테 간섭할 수 있겠어. 그냥 단지 우리는 결혼식도 필요하고 장인 장모님 상견례도 하려면 엄마랑 아빠한테 잘 보여서 그냥 화목하게 결혼식만 올리면 되니까 잘 보이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게. 아니, 나는 왜 설득을 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 우리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는 너무 겁이 나. 주변에서도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축복해도 모자라는 게 결혼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엄마가 인생 전부를 나한테 걸어서 그러신 거야. 우리 집은 엄마가 평생 자식들한테 헌신하셨거든. 내가 장남이니까 나한테 거의 모든 걸 다 거셨어. 그래서 그러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능력이 출중한 건 아닌데 엄마가 그만큼 곁에서 지지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더 욕심이 생기신 거고. 엄마가 계획한 대로 대학이며 직장이며 다 들어갔으니까 결혼까지도 엄마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계셔. 그렇지만 난 엄마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소미 너야.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서 결혼 꼭 하게 만들 거야. 알았지?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야.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자식들 귀하게 키웠고 다들 원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커주길 바라는 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 귀하게 자란 사람들인데 환영받지 않은 채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첫 만남부터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 그 다음에도 전혀 결혼에 대한 말은 꺼내시지도 않고 계시고. 엄마가 나를 유독 아끼시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서 첫 번째 결혼이잖아. 개혼이라서 더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그때까지 내가 엄마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모두가 환영하고 행복해하는 결혼하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든 지금 상황 해결해 볼게. 처음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가정주부셨던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셨고 마치 자식들의 인생을 계획하듯이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머님이 계획한 대로 자랐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욕심이 생기셨고 결혼 또한 자신이 정해준 짝과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2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몰랐을 뿐더러 거기다가 마음에도 들지 않으니 반대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시모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어려울 것만 같았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던 시모께서도 웬일인지 한 번의 상견례에 참석을 하시겠다며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는 역시나 판을 엎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무례하게 저희 부모님을 대하셨죠. 사돈께서 얼마나 양서방을 귀하게 키웠는지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멀끔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쏙 들던지요. 사돈께서도 장가 보내시기 아쉬우시겠다 싶었네요. 우리 애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잘 알려주세요. 사실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처음 보셨을 때부터 마음에 드실 정도였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어찌나 우리 아들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솔직히 아들이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면 지금부터 줄줄이 선봤을 거예요. 요즘은 신부 수업도 받고서 결혼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소미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들어보니 일하느라고 집안 살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 같던데 시집 보내시기 전에 한번 제대로 알려주셔야 집안 망신시키지 않는 길이지요. 그래도 사돈, 저희 솜이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집안일은 두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바깥일 집안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저희 살던 때랑은 시대가 다르니까요. 저도 평생을 일하면서 살긴 했지만 솔직히 제 주변만 하더라도 집안 살림만 하던 지인들도 많고 집안일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소미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 제가 딱히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들은 평생을 귀하게 자라서요. 집안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키웠습니다. 머리가 워낙 똑똑해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고 그 덕에 대기업도 다니면서 승진도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사실 곁에서 살림만 해주겠다는 능력 좋은 집안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모님 아닙니다. 저 선자리 안 들어오고요. 저도 집안일 다 할 줄 알아요. 청소며 빨래는 기본이고 제가 음식까지 잘한다고요. 저번에 제가 소미 씨한테 해준 떡볶이 먹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가 간은 아주 요리사처럼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쟤한테 요리를 다 해줬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귀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주방에 들어갈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는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결혼하는 꼴 절대로 못 본다. 그러려거들랑 결혼에 당초 접어. 별 탈 없이 끝날 것만 같았던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은 귀하게 컸다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강조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시다가 결국에는 기분이 상하셨죠. 더군다나 남편이 저에게 떡볶이를 해줬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통곡하시는 시모의 모습을 보시면서 엄마 아빠는 절대로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이로써 시모가 일부러 상견례에 참석해 결혼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죠. 처음에는 수월하게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시모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당황스러웠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까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니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시모께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던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은 결혼식 끝나면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까지 말을 꺼냈어요. 자신 또한 평생 시모에게 시달리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면서 자신을 믿어달라며 몇 줄을 부탁했고 저와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도 시댁과의 사이를 어느 정도 풀고서 결혼을 시작하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씨, 솔직히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아직 어머님께서는 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도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잠깐 결혼을 미루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직 결혼식장 날짜는 안 잡았으니까 나중으로 좀 미뤄도 괜찮지 않겠어? 아니야, 그냥 강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엄마가 지금도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좋아할 거란 확신이 어디 있어? 아직 소미 씨에 대해서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주변에서도 그냥 다 자기 자식이 잘났다, 좋은 사람만 만났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엄마가 헛생각을 하셔서 그래. 우리가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마도 분명 마음을 바꾸실 거야.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미루면 엄마는 역시나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실걸? 그럴까?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 우리 집에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시댁도 챙겨야 하니까. 어머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주원 씨잖아.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엄마는 더 끝까지 반대하실 거야. 우리가 서로한테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여야 엄마가 포기를 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서로한테 확신도 없는데 자기 반대하는 거 알면서도 그랬다고 더 괘씸하다 생각하실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서로만 생각하자. 엄마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배경. 그냥 엄마 기준만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거잖아.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잘 사는 수밖에 없어. 알았지? 남편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제안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렇게 미루게 되면 시모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 생각할 테고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결혼은 강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예식장을 잡고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시모는 남편에게 결혼을 반대한다는 티를 내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2달이 채 안 남았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전보다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평일에는 내내 야근의 주말까지 시간을 내지 못해 못 만나는 날이 많아졌죠. 어차피 결혼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라 따로 꼭 만나야 할 일은 없었지만 몇 주를 얼굴도 못 보고 통화를 해도 10분도 길게 하지 못하게 되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주원 씨 오늘도 바빠? 요즘 매일 야근하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주원 씨랑 신혼집 들어갈 물건들 고르려고 했는데 나한테 알아서 골라도 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 집이면 같이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일이 바빠도 하루만 좀 시간 내줄 수 있어? 이제 2달 뒤면 결혼식이고 입주도 해야 하는데 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소미 씨. 소미 씨는 잘 모르겠지만 나 결혼식 하기 전에 밀린 일들 다 마무리해야 돼. 여기는 결혼한다고 자기 일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거나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다 결혼식 때문인데 그렇게 칭얼거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신혼집에 들어가는 물건은 소미 씨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잖아. 어차피 나랑 같이 봐도 서로 의견 안 맞으면 다툴 테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소미 씨가 알아서 다 선택해. 알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구랑 가전이랑 정말 하나도 같이 안 보고 나보고만 선택하라고? 우리 입주도 이제 1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같이 좀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 정도는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원 씨 요즘 이상하네. 요새 전화도 잘 안 되고 만나는 날도 없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결혼 준비 때문에 전부터 시간 다 끌어다가 써서 바쁜 거잖아. 소미 씨야, 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밀린 일 해야 할 생각하면 지금부터 머리가 아픈데 소미 씨까지 왜 이러는 거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매일 볼 거잖아. 그때까지만 좀 칭얼대지 말고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한가한데 시간을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정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일을 잔뜩 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너무하단 생각도 들었죠. 결국 신혼집에 들어가는 가구며 가전은 남편이 좀 한가해질 때쯤 고르기로 하고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희는 신혼집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가구며 가전이며 하나도 고르지 못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집에 저 혼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이 집에 오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진 집에 들어가 지낼 수 없다면 결혼식 이후에 입주를 하겠다고 미루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남편이 행동이 무척이나 수상하다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예식을 3주 앞두고 어느 날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와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미 씨,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예전부터 나도 고민을 했던 거긴 한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더 시간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다른 여자랑 오늘 상견례해.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어. 나 너랑은 결혼 안 할 거야.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 너랑 사는 레벨부터가 다르잖아. 겨우 회사 직원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애랑 결혼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주원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다른 사람이랑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건데? 언제부터 만났길래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하는 거야? 주원 씨, 진짜 제정신이야? 저번에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부터 만났던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래서 신혼집에도 짐 하나 안 보내고 들어올 생각도 안 했던 거야? 그냥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어차피 청첩장도 지금은 가까운 지인한테만 보낸 상황이고 솔직히 지금은 파혼해도 별 탈 없잖아.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서로 각자 길 가자. 엄마가 나 정도면 부인 덕 충분히 보고 산대. 이번에 만난 여자 교사라서 안정적이고 엄마도 좋아하셔. 생각해보니까 나도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더라고.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뭔 헛소리야. 내가 미루자고 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여자는 네 실체 알고서도 결혼한다냐? 너희 집 그 시꺼먼 속내 알고서도 결혼하는 거냐고. 그러지 말고 오늘 상견례라고 했지. 그래, 결혼하지 말자. 대신 나 부탁이 있어. 그 여자한테 내 이름 한번 거론해 볼래? 사실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2달 전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행적을 쫓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동안 남편은 야근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시모의 소개로 여러 여자들을 만나왔던 것이었고 그 중에 한 여자와 마음이 맞아 빠르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저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교에서 신입 선생으로 왔던 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던 엄마는 은퇴하시기 전에 신입 교사로 취임한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 신입이라 적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했는데 엄마가 정말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해 스승의 날 때
저희 집까지 와서 챙겨줬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 여자와 안면을 텄었거든요. 바로 그 여자가 남편이 만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침 상견례를 한다면서 연락이 온 남편에게 전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한번 물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서는 여자에게 제 이름을 언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전 엄마에게 남편의 지금까지 행각을 모두 밝혔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크게 화를 내셨고 바로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밝혔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그 동네에서 동네 부녀회장을 할 정도로 인맥이 넓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 지인분의 친척이었던 여자분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시모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를 대놓고 무시하던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제발 한 번만 해명을 해달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단지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피해가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어머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맞니? 안 그래도 지금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결혼할 사람 있었는데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쫙 나서 내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제발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오해라고 해명만 좀 해달라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제가 왜요? 아주머니 웃기시네요? 저랑 결혼하면 아줌마 아들 고생한대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지. 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엄마이고 싶으셨나 봐요? 결혼식 날짜는 다 잡아놓고 옆에서 여자들 소개해주니까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잘 되면 결혼 날짜 잡은 애는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고 말하셨어요? 이거 다 인과응보예요. 어디서 부탁을 하세요? 다 내 잘못이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 마지막 부탁이라고 해서 몇 번 나간 것 뿐이지 정말로 너랑 결혼 안 할 생각은 없었다. 이번에 만난 여자가 워낙 잘나고 좋은 사람이라서 아들도 좀 흔들렸던 것 뿐이지 결국에는 너한테 돌아갔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만날 일은 없잖니.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한 번만 어머님께 부탁해서 해명 좀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역시나 뻔뻔하시네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당신 아들도 똑같이 당신 아들일 뿐이지. 그래도 그 뻔뻔한 사람이랑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잘못한 값은 하셔야죠. 지금 아줌마가 겪고 있는 건 아줌마가 알아서 해결하시고 아들도 앞으로 청구될 거 만만치 않으니까 미리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뻔뻔하신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딴 무례한 부탁도 하지 마세요. 지역 유지의 친척을 속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동네는 난리가 났고 시모는 동네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남편에게 파혼의 사유가 있다고 소송을 걸었고 민사로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모두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쓴 돈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혼인 빙자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결국 잘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자랑을 했던 대기업에서 나오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게 되자 남편네 집안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상견례까지 갔던 여자분께서도 연락이 와서 급하게 상견례를 잡았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빨리 저와 헤어져야 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반대했던 시모는 결국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집도 잃고 아들 자식 직장도 잃은 채 시골로 향하였고 예비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곤 한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까봐 옆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극복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일이 되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된 사람들만 곁에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듯이 취업도 한 번에 성공했어요. 큰 광고회사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저를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곳에서 남편도 만나 결혼을 했고 무엇 하나 어려울 것 없는 삶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능력 있는 저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당연히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도 평탄하게 흘러갔어요. 남들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봤다고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너무 좋다. 여자가 요새는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야 돼. 안 그러니? 다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옛날 말이야. 넌 똑순이 며느리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죠. 요샌 일을 해야죠. 생활도 생활이고 저도 끝까지 회사 다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요샌 같이 벌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네가 생각이 올바르게 박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요즘 애들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려고 하는데 난 그런 며느리 딱 질색이다. 그래도 주체성 있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일을 하는 저를 참 좋아하셨고 무엇보다 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님은 요즘 사람같이 현대 여성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의 사랑도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도 저희와 얼마 차이 안 나게 결혼을 하였고 동서는 S전자 연구원이었어요. 저도 나름 큰 기업을 다닌다고 다니지만 동서의 직업은 누구나 알만한 직업이었죠. 그래도 전 아무렇지 않았는데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은 S전자라는 말을 들으니 한국 최고의 기업이 아니냐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한 동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연구원 며느리 오셨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사니까 얼마나 보기 좋으니?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우리 아들들이 장가 한 번은 너무 잘 갔지 뭐야. 여자도 일을 해야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하죠. 그래도 어머님이 신세대 마인드라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형님? 저도 광고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전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연구원이 잘 맞지. 진짜 너무 멋져요, 형님. 부럽다니까요. 어머, 연구원이 최고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연구원이 최고야. S전자 연구원이면 한국에서 뭐 최고 직업이지. 약간 시어머니의 말이 뭔가 살짝 거슬렸어요. 저조차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그냥 좋은 회사인 줄만 알지 삼성이 최고였으니까요. 사랑만 받던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오자 은근슬쩍 차별도 서슴지 않았어요. 눈치가 빠르고 워낙 예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어머니 행동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동서를 찬양하셨죠. 오히려 동서가 민망할 정도로 말이에요. 첫째야, 저기 가서 방석 좀 가져와라. 둘째 엉덩이 베기겠다. 너 엉덩이 베기지? 계속 앉아서만 일하는데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어야지. 얘 첫째, 뭐하니? 얼른 방석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 연구원 며느리 얼른 편하게 앉아요. 네? 아, 제가 가져올게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은근히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면 말씀드릴게요. 불편하기 전에 앉아야지. 첫째가 우리 집 살림을 거의 다 알아서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아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연구원 며느리 불편하면 되겠니? 괜찮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앉아요, 응? 이런 거 다 이해한다니까, 첫째는. 전 그렇게 방석을 갖다 드렸고, 시어머니는 그 방석을 그대로 동서에게 앉혀주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식사하는 도중에도 어머님의 편애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님은 소고기며 굴비를 죄다 동서 앞으로 갖다 주었고, 제 앞에 나물 반찬만을 갖다 두었죠. 처음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친절히 대하시던 시어머니는 연구원 며느리를 보자 더욱더 동서와 저를 편애하기 시작했죠. 동서도 이걸 아는지 제 눈치만 보았고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시어머니도 불편하고 동서도 신경 쓰이고 말이죠. 에이, 어머님, 여기 말고 저기다 두고 먹어요. 저 팔 길어서 다 닿거든요. 형님네도 드셔야죠. 어떻게 제 앞에만. 잼 많이 먹었어. 너 얼른 먹어. 일하느라 힘들 거 아니야. 어여 먹어.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무조건. 괜찮으니까 여기 두고 먹어. 그래도 그렇죠. 같이 먹어야죠. 어떻게 제 앞에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세요. 형님도 이거 잘 드시던데. 형님, 드세요. 아니야, 동서. 괜찮으니까 얼른 먹어. 그래도 동서가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어머님도 기분 좋아하시고 얼른 먹어. 애써 동서한테 웃어 보이며 괜찮은 척 했습니다. 사실 동서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감원대상자 1순위가 사내 부부였어요. 안타깝게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권고받아야 했죠. 남편은 완강히 퇴직을 못한다고 했고 저 역시 남편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높았기에 지금 퇴사하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일이 정말 잘 맞았기에 퇴사하기가 꺼려졌어요. 주변 동료들도 굳이 퇴사를 한다면 남편이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들 뿐이었고요.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퇴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이 그래도 일을 해야지. 어떻게 퇴직을 해? 안 그래? 그래도 이왕이면 여자가 퇴직하는 게 낫지. 내가 집에서 놀아봐.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도 네가 퇴사하는 게 맞지. 넌 그래도 대학도 나보다 훨씬 좋은 데 나와서 다른 데 취직하기 쉽잖아. 난 아니라고. 여기도 간신히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네가 명예퇴직해줘. 부탁할게. 나도 내 청춘을 바치고 싶은 회사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연봉도 그렇고 내가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연봉이야. 오래 다니면 느는 거잖아. 난 결단코 퇴사 못해. 그리고 내가 퇴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겠어?
남의 눈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연봉이랑 직급이랑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은 절대 퇴사를 못한다고 했고, 이 이야기는 시댁 귀에도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어머님이었지만, 퇴사하는 데 있어서는 아들보다는 그래도 며느리가 낫다며 저를 설득하셨죠. 고민이 엄청 많이 되었지만, 동서만은 저의 편에 서서 용기를 주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며 동서에게 너무 고맙고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않니? 우리 병욱이가 집에서 놀아봐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넌 곧 다른 데 들어가면 되잖아. 에휴, 나도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왜 사내 부부가 권고사직 1순위인 건지. 참 우리 병욱이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 그런 회사 나온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해 주렴. 부탁할게. 아, 어머님. 저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예요. 그리고 제 청춘을 다 바치고 싶었고요. 저도 뭔가 무자르듯 이렇게 결정이 안 서네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도 퇴사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마음 알지. 그래도 남편이 집에서 논다고 해봐라. 너도 체면이 쓰겠어? 차라리 집에서 네가 있는 게 낫지. 에이, 어머님, 요샌 안 그래요. 일부러 능력 있는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남자가 살림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주버님보다 형님이 더 연봉도 많고 직급도 높으면 이건 무작정 형님만 설득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합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그게 아니다. 여자가 사업해서 무슨 억 단위 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집에서 논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잘 좀 생각해줘라. 동서 빼곤 제가 다 퇴사를 하길 바라더라고요. 오랜 고심 끝에 결국 제가 퇴사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렇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렇게 집에 있는 지 2주 정도 되었나? 처음에 저한테 고마워하던 시어머니 남편도 제가 실직 후 집에만 있자 저를 약간 부엌대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서러웠고 내가 누구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어이없다는 생각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또한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운동을 다니던지 일을 다시 다니던지 해라. 집에서 이게 뭐냐? 푹 퍼져가지고. 이래서 우리 엄마가 여자는 일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한 거라니까. 너 일 안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퍼졌어. 빨리 일 좀 알아봐. 다른 데 들어가게 말이야.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꼴랑 2주다. 2달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무해 정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2주 만에 아줌마 같아서 그래. 재수 씨 봐. 얼마나 자기 관리 잘하냐? 멋지기도 하고. 아, 나도 일하면 아침부터 화장하고 끝이지.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아침부터 화장하고 그래야 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얘 말 하나 틀린 거 없어. 이주건 이틀이건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참 너 회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학벌도 좋고 똑똑한데 왜 취직을 안 하니? 얼른 다른 데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난 집에서 여자 노는 꼴 못 본다고 했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도 저 말고 병옥 씨가 그만두길 바랬다고요. 어머, 그게 말이 되니? 어쨌든 병옥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나가서 뭐라도 해. 집에서 퍼져 있지 말고. 그럼 살찐다. 내가 결혼 전에 말했지? 여자는 취집이 아니라 취직을 해야 하는 거라고.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들어갈 때 알아봐.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말이 참 속상했어요. 어떻게 본인들 때문에 큰마음 먹고 실직한 저에게 2주 만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죠. 지금 당장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한두 달은 좀 쉬면서 좋은 회사를 물색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다 되었을 때 남편이 방 밖에서 전화를 받고 저 몰래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순간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죠. 그 의심이 들어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니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회사 동료와 말이죠. 저보다 6살이나 어린 후배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을 하니 혈압이 거꾸로 도는 것만 같았어요. 다짜고짜 남편을 깨워서 몰아붙이기 시작하자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이게 뭐야? 너 유지인이랑 바람났니? 제정신이야? 이래서 나 퇴사 종용했어? 얼씨구나 했겠네. 가뜩이나 같은 회사라서 눈치만 더럽게 보고 있다가 나 나가니까 둘이 얼마나 물만난 물고기처럼 바람을 폈을 거야. 안 그래? 진짜 너무한다, 너. 아니야. 진짜 내가 다 설명할게. 그냥 후배야. 후배인데 좀 요새 친해져서 그런 거고, 네가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둘이 셀카며 문자 내용이며 다 봤는데 이래도 아니야? 누가 바본 줄 알아? 진짜 부들부들 떨려서 말도 안 나와. 정리할게. 아니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야.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랄까? 그러니까 금방 정리할 수 있어. 요새 스트레스도 많았고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다신 안 그럴게. 제발. 남자들 한 번씩 한눈 판다잖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싹싹 빌었어요. 사실 이혼 생각까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믿었고 대신 그대로 넘어갈 순 없었죠. 전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남편을 혼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번 일을 그냥 넘기기엔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남자들 원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 거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니? 그리고 이게 다 네가 집에만 있어서 그래. 남자가 긴장감이 없잖니. 좀 네 동서처럼 꾸미고 나가봐라. 그럼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니? 다 네 잘못도 있는 거야.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쉬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어요. 아무리 여자는 일해야 한다 주의지만 지금 저 한 달째예요. 회사 알아보고 있고요. 말끝마다 집에서 퍼져 있다 꾸며라. 참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병옥 씨 여자 만나는 것도 다 제 탓이라는 게 진짜 어이없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옥이가
너한테 질려서 바람을 피우지. 여자라면 조심해야지. 그렇게 나 잡듯이 병옥이 잡았냐? 네가 지금 뭘 모르나 본데 너 병옥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아니요. 죄송한데 저 충분히 일할 때 모아놓은 돈 남아 있고요. 명예퇴직해서 퇴직금도 두둑해요. 병옥 씨 생활비 가져오는 거 한 푼 없고요. 착각하시려면 뭘 알고나 착각하세요. 이제야 어머님의 본 모습을 알겠네요, 정말. 기막혀. 전 이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는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하셨지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새 동선의 회사 근처로 오게 되었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 속상해 하실 것이 눈에 선하고 이 답답한 마음 동서한테 넋두리를 하였죠. 역시나 착한 동서는 저의 말을 같이 들어주며 분개해 주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과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는 마음이 공존했고 한 번만 눈 감을까 싶다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도 진짜 답 없네요. 자기 아들 잡아야지. 왜 형님한테 그런데요? 아마 나 회사 그만두면 나한테도 그럴걸요? 참나. 아주버님도 너무하지. 어떻게 동료랑? 전 언제나 형님 편이니까 힘든 일 있으시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요, 형님. 고마워, 동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고마워. 동서가 같이 화내주고 들어주니까 기분이 좀 풀린다. 사실 어머님도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닌 거 있지? 내가 참 바보 같은 거지. 형님이 왜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훌훌 털어내고 우리 웃자고요. 네? 그리고 전 형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하니까 너무 그렇게 힘없이 늘어져 있지 마세요. 아셨죠? 전 형님 편이에요. 동서의 위로가 참 많이 힘이 되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 역시도 동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후로 잠잠했고 더 이상 바람 소동은 없었어요. 저 역시 이번 일은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마지막으로 묻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3달이 흘렀고 생각보다 취직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었고 기혼 여성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임신이라는 장벽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꺼려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나 큰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였죠. 퇴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더군요. 현실에 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취직도 안 하고 너 1-2달이면 취직한다더니 왜 취직 안 하는 거냐? 내가 싫어하는 취직 며느리 될 예정인가 보지? 그러게요. 임신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네요. 면접 가면 나이도 있는데 임신하면 어떡하냐고부터 물어보니 저도 생각 중이에요. 맞아요. 형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아무리 세상 좋아졌다 해도 똑같은 조건이면 핸디캡 없는 남사원 뽑는 경우 많더라고요. 내가 쟤한테 사기당한 느낌이야.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해서 며느리 들였더니만 실직하고 집에서 몇 달을 노니? 에휴.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생활비 한 푼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어쩜 저 볼 때마다 그렇게 취직 스트레스를 주세요? 너 동서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애초에 광고회사는 왜 들어가? 그 학벌에 그냥 삼성이나 들어가지. 에휴. 여자가 무슨 광고회사를 들어가서 덕을 본다고?
그냥 네 동서처럼 대기업 연구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지금까지 철밥통으로. 어머님, 저희도 권고사직 있어요. 명예퇴직도 있고요. 일랑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형님 탓도 아닌데요, 뭐. 형님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어쩜 마음도 예쁘니 너는? 참 똑소리나 마음 예뻐. 아주 너 덕분에 내가 산다 살아. 돈도 잘 벌고. 에휴, 쟤는 어쩌다 철이 됐는지. 진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애써 참았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다가는 열등감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동서에게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대놓고 저를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길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잘해주던 시어머니가 맞나? 내가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돌변하실 수가 있나 싶으면서 유치했어요. 너 다음 주에 아무 일정 없다고 했지? 우리 부산 여행이나 다녀올래? 너랑 나랑 네 남편이랑. 내가 며느리 생기면 꼭 부산 여행을 가보고 싶었거든. 친구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너 시간 된다고 했지? 우리 가서 재미있게 놀고 와보자. 네, 뭐 좋죠. 우리 형님도 해서 셋이 가요. 어머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자들끼리 회포 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쟤는 펑펑 집에서 노는 앤데 뭘 그러니? 일하는 너나 힐링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너랑 니네 부부랑 다녀오면 돼. 너도 가고 싶냐? 넌 취직자리 알아봐야지. 안 그래? 놀러 갈 시간 아끼고 취직자리나 알아봐라. 그래야 빨리 취직을 하지. 기가 막혔어요. 갈 생각도 없었지만 저렇게 말씀을 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실직한 저는 빼고 대기업 다니는 동서만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난 시어머니였어요. 동서는 가기 전날까지도 저에게 미안해하며 찝찝해했지만 동서 잘못은 없기에 전혀 동서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는 동서에게 제가 더 미안할 따름이었죠. 형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네요. 아, 정말 왜 그러신데? 여하튼 마음 많이 상하셨죠? 아니야, 동서. 괜찮아. 어머님 뭐 일하는 며느리만 제일인 줄 아시는 분인데.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와. 난 진짜 괜찮아. 동서가 괜히 마음 쓰이겠다. 내가 더 미안하네. 난 진짜 괜찮으니까 동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놀다 와.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용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기다 와. 동서도 모처럼 만에 가는 여행인데 알겠지? 아, 저 돈 있는데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괜히 더 죄송하게. 여하튼 너무 감사드려요, 형님. 재밌게 놀다 올게요. 미안해하는 동서를 뒤로한 채 재미나게 놀다 오라고 말은 했지만 조금은 씁쓸했죠. 정말 일하는 며느리만 최고로 생각하는 어머님에게 사실 너무 서운했거든요. 제 자존감이 아마 이때 제일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저 역시 이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집에서 나름 포트폴리오 작성과 함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동서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참 재미나게 놀 시간인데 말이죠. 서둘러 받아보니 동서가 하는 말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형님, 빨리 지금 KTX 끊어서 제일 빠른 걸로 오세요. 빨리 와서 이것들 잡아가세요. 진짜 기가 막혀서, 동서의 말이 다 끝나자마자 저는 그로부터 30분 뒤인 KTX를 바로 끊어서 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알려준 장소에 가본 순간 기야말 광경에 다리가 풀려버렸죠.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하는 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믿을 사람 없다지만 정말 철저하게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 광경은 남편의 처음 외도 상대와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두 잡것들은 저와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상견례를 밀어붙였고, 동료 상간녀의 본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님을 데리고 제 남편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저를 버릴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전 당할 뻔한 거였고, 전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치니 상간녀의 부모님들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는 임신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혼을 밀어붙였던 거였고요. 진짜 너무 기암의 연속이었어요. 이러려고 동서한테만 부산 가자고 했구나. 세상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하나? 너위에서 내가 명예퇴직까지 해주고 실직자가 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너네가 날 뒤통수를 쳐? 왜? 내가 이대로 집에 눌러앉으면서 네 등골 뽑아 먹을까봐 걱정돼서 지금 나랑 이혼 생각까지 한 거니? 네 생각이야? 아님 이 정신 나간 아줌마 생각이야? 말해봐. 나가서 얘기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어떻게 온 거야, 부산까지? 그리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사돈,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좀 놀라셨으니 진정하시고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실 수 있어요? 뭐라고? 아니 너까지 왜 이러니? 지금 이 난리통에 너라도 가만히 있어. 지금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알겠어? 됐고, 내가 이것들 용서 안 해. 저기요, 당신들 딸내미 상간녀예요. 그리고 같은 회사 동료였고요. 이 남자 와이프라고요, 제가. 당신들이 딸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정신 나간 여편네랑 이 잡것은 원래 그렇다 치지만 당신들 딸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제 말을 듣자마자 상간녀는 울고만 있고 상간녀의 부모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기세였어요. 간신히 남편이 저를 끌고 나왔고 밖에서는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제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의 얼굴과 머리에 손이 왔다 갔다 했고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졸도를 하셨죠. 다행히 서방님과 동서가 저를 진정시켜주며 위로해 주었고 서방님도 이런 자리인지 몰랐다고 했고요. 넌 매운맛 좀 봐야 돼.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쳐? 임신을 시켜? 이게 돌았네 진짜. 좋았니? 재밌었어? 아파. 그만해.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내가 너랑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임신했다는데 그럼 어떡해?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고 내가 이런 남자랑 살았다고 생각하니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도대체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진짜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벌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형수님, 죄송해요. 진짜 형이지만 정신 나간 것 같네요. 엄마까지 지금, 너무 죄송해요.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게 왜 서방님 탓이에요. 저 이대로 안 있을 거예요. 형이랑 어머님 가만 안 둘 거고, 상간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동서, 너무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나 혼자 바보 될 뻔했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해야죠. 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저렇게 부도덕한 인간들이 뒤통수 치는 꼴을 어떻게 봐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전 그 길로 올라가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또한 시어머니에게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명백백 정확했기에 법원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동서네를 제외하고 저를 속이려 했다는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말이죠. 전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앞에 가서 상간녀와 남편을 망신을 주고자 피켓 시위를 하였고, 저를 알아보고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상간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좋은 회사에서 남편에겐 회사 명예를 더럽혔다며 퇴직을 권했으나, 끝까지 퇴사만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은 거의 없어질 부서의 자천이 되었고,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음에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전 직장 동료가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벌금 약소기소가 되어 벌금형만 처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아직도 그날만을 생각하고 남편 표정과 상간녀 표정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우리 끝난 사이인데 진짜 너무한다. 이왕 그냥 끝내는 김에 좋게 끝내주지. 내가 왜? 나 너 때문에 퇴사하고 너네 엄마한테 구박받았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네 순순히 놔두겠니? 네 엄마한테도 전해. 그렇게 잘난 며느리 보고 싶으면 아들부터 갱생시키라고.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날 업신여기고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았니? 시간이 지나도 절대 용서 못할 줄 알아. 평생, 알겠어? 뱃속에 네 애 잘하고 있을 텐데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부서에서 돈 많이 벌어라. 걔 퇴사했다며? 네 애랑 네가 먹여 살려야지. 혹시라도 새로운 여자 만나면 그 여자한테도 너네 애미랑 네가 했던 짓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몸살이고 살아. 괜한 여자 만나서 그 여자 신세 망치게 하지 말고, 알겠니? 더러운 것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지금 너무 고마울 지경이야. 내가 이렇게 너랑 끝날 수 있음에, 알아? 남편은 절규했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작은 대행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이제 막 커지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예전 광고주들이랑 되게 잘 지냈던 터라 작은 대행사 치고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이 제 황금기라고나 할까요?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행사 대표도 되고 어떻게 보면 결혼 후 이혼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전 동서와는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낸답니다. 동서에게 듣기론 그 상간녀는 유산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안타깝진 않았죠. 뭐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선에는 어머님네를 안 보고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일로 동서도 크게 실망했던 터라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다행히 서방님이 꽤나 개념찬 인물이었기에 다행히도 서방님조차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형과 전 시어머니와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언젠간 본인이 실직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며 아예 보지 않겠다고 말이죠. 참 세상 별일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바람을 피우지 않나. 그렇게 잘해줬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돌변하질 않나. 같은 직장 동료가 내 남편의 상간녀가 되질 않나. 이런 풍파를 겪고 나니 웬만한 처세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다 제 경험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샌 다시 일하는 재미에 빠져 눈꽃 틀 새 없는 나날들을 지내고 있어 너무 행복해요. 오늘 짬이 나서 글을 한번 써보았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에 한참 웃었답니다. 정말 제 인생의 흑역사이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된 계기니까요. 여러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속담 중에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속담이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정말 팔자는 알 수 없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제 사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딱 10년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친정은 가난한 집이었고 시댁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사실 결혼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집안 환경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의외로 반대 없이 저를 받아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생각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는 그걸 빌미로 자신은 좋은 시어머니, 좋은 시댁이라는 걸 항상 강조했습니다. 예, 상은아, 너는 얼마나 좋은 시댁을 만났는지 아니? 솔직히 너희 집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런 친정이랑 사돈 맺는 게 어디 쉽니? 우리나 되니까 너희 집이랑 사돈 맺는 거지. 얼마나 좋은 시댁이야? 희철이 정도면 훨씬 좋은 처갓집 만나서 결혼 생활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는 돈이 많은 집보다는 만만한 집안이 좋으니까 허락한 거야. 알지? 너네 집이 잘난 집안이었으면 이래저래 간섭하는 것도 많을 테고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을 텐데 뭐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생각한 거지. 그래, 엄마가 항상 말하던 게 그거잖아. 잘난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피곤하다고.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만만한 집안이 최고라고 했잖아. 딱 상은이네 집이 그런 집이니까 허락한 거지? 나도 그거 알고 있어. 상은이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잘하는 거잖아. 얼마나 편해. 장인 장모님이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신경 써야 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그래, 요즘은 처갓집도 잘 살아야 좋다곤 하지만 솔직히 그러면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겠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지 뭐. 네 형 봐라. 처갓집이 잘 나가니까 매 명절마다 당일날 가야 되고 눈치 보고 큰며느리는 내 눈치는 하나도 안 보잖니.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 나랑 아들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결혼은 이렇게 만만한 집안이랑 해야 좋은 거야. 그래, 형수님네 집은 너무 잘났으니까
엄마가 또 한 소리 못 하잖아. 형수님도 엄마가 뭐라 해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내가 와이프감은 잘 골랐어. 그렇지, 엄마? 상은이네 집이 잘난 집이었어 봐.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 상은이가 듣기라도 했겠어? 그나마 상은이네 집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도 잘 듣고 그러는 거지. 여보, 당신도 시댁 좋은 곳 만났다는 것만 알아둬.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갓집이 조금 부족한 곳을 선택해야 좋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죠. 즉,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시모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자신은 작은 며느리네 집은 만만해서 좋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말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시모는 작은 며느리는 괜찮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죠. 그때는 친정집이 가난하다는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아팠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은 슬펐지만 진실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죠. 시모는 큰며느리인 형님은 한 번도 무언가를 시키지 않으셨지만 저는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셨어요. 제 앞에서는 제가 편하고 작은 아들이 편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만만하지 않고 저희는 만만했기 때문에 저희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도 막달 때까지 시모는 시댁 정포에 오라며 부르셨어요. 막달 전까지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는데 막달 때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막달이라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서 무거운 물건도 드는 것도 어렵고 언제 아이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제 여기는 못 올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아직 빈혈기가 있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고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막달이니 이제는 집에서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애는 너만 낳았니? 나도 둘이나 낳았는데 너보다 훨씬 몸도 약하고 애들은 더 컸어. 그런데도 애 낳기 하루 전까지도 일했다니까. 네가 빈혈이 있는 건 다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럴수록 운동도 하고 자주 움직여야 아이 건강하게 낳는 거지. 너 그러다가 자연분만 못하면 어쩌려고 그래? 애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든 자연분만 해야 하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애가 건강하게 나온다니? 의사도 네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쉬라고 하는 거지. 팔다리 멀쩡한데 무슨 쉰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빈혈이 있어서 너무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요. 자연분만 하는 건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몸도 무겁고 힘들어서 여기까지는 못 올 것 같아요. 차도 없고 매번 버스 타고 오잖아요. 버스 타고 오면서도 힘들고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요. 어머니 막달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누가 보면 너 혼자 애 낳는 줄 알겠다. 엄마라면 다 애 낳고 그러는 거야. 무슨 이렇게 유난이야? 걸어 다녀야 애가 건강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건강하게 낳겠다는 거야? 넌 TV도 안 보니? TV에도 나왔잖아. 움직이고 활동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는 거라고. 힘들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살만 찌고 애가 건강하게 나오겠냐고. 막달이라 못 오겠다는 건 핑계고 네가 귀찮으니까
못 오겠다고 하는 거잖아. 됐고, 내일부터 더 일찍 나와. 안 그래도 너 몸 생각해서 오후에 나오라고 하는 건데, 너 안 되겠다. 아침부터 나와서 여기 봐. 알았지? 시모는 막달에 힘들다는 저에게 여지없이 점포를 보러 오라고 불렀죠. 사실 남편의 월급도 많은 편은 아니었고, 아이를 낳으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출산 자금을 보태주겠다는 시모의 말에 저도 군말 없이 간 거였지만 막달까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꺼내니 남편도 시모의 말에 동의를 한다면서 운동 삼아 갔다 오라고만 했을 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며칠 더 가게를 도우러 갔다가 전 양수가 터지면서 긴급 수술을 해야 했어요.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수술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시모는 제가 게을러 움직이지 않으니 그렇게 된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출산하고서 제가 일했던 것을 출산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시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 비용을 내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가게에 나가서 일한 비용 어머님이 출산하고 병원비로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아직까지 비용이 처리 안 됐다고 해서요. 혹시 아직 정리를 안 하신 건가요? 이제 퇴원해야 하는데 병원비 처리를 해야 퇴원할 수 있어서 어머님 지금 수납해 주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너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병원비 내준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가게에 오는 건 네가 운동하려고 오는 거였잖아. 솔직히 가게에 네가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시원하게 앉아있다가 간 것뿐이면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정말 서운하다. 나는 너 건강하라고 운동하면서 겸사겸사 오라고 한 거였는데 와서는 밥도 얻어먹고 내가 싸주는 반찬도 가져갔잖아.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가게 나오는 대신에 그 비용 나중에 병원비로 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남는 게 있으면 산후조리 할 때 쓰게 주겠다고도 하셨고요. 제가 수술해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건 있겠지만 그래도 10달 동안 꾸준히 어머님 가게 나가서 일했는데 이 정도는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세요? 어머머, 이봐. 너 가족끼리 이러는 거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니? 그렇게 따지면 너희가 가져간 반찬 재료값이나 내 수고비는 어쩔 건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 아니, 안 그래도 자연분만해서 건강하게 아이 낳을 수 있는 걸 네가 제대로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수술한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나 너무 서운한데 어떻게 지금 돈을 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 진짜 웃긴 애구나. 시모에게 그간 일한 비용으로 병원비를 내달라고 해도 시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시치미를 떼셨어요. 결국 친정에서 병원 비용을 모두 처리를 해 주셨죠. 그때 일이 있은 후로 사실 시모가 저희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매일매일 집으로 와서 가만히 아이만 보고 있었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제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는 시모는 아이는 자기가 보고 있을 테니 점포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예, 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옷 입고 얼른 가게 좀 나가봐. 유축 간 거 있지? 어차피 아이 이제 분유랑 섞여서 먹인다며. 그러면 여기 그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니? 가서 일해야지.
가게 가서 물품 좀 정리하고 청소도 싹 해놓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 뽑았는데 영 일을 시원치 않게 하네. 걔가 어제 정리해둔 거 있을 텐데 네가 다시 정리해놔. 네? 어머님, 저 아직 출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이 수유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게 일을 보러 가요? 저 못 가요,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집에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어차피 친정엄마도 가끔 오시고 도우미도 오시는데 어머님까지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가게도 있으신데 거기 가서 가게 보셔야죠. 괜찮아. 손주 태어났는데 어떻게 일을 하니? 내가 애 보고 있을 테니까 너 없어도 괜찮으니 갔다 와. 아침에 나오면 너 챙겨서 갔다가 아들 퇴근하기 전에 가게 정리하고 오면 되겠네. 어차피 너 직접 수유도 안 할 거잖아. 그래서 분유 먹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엄마가 무슨 필요야? 저녁에 잠깐 보면 되는 거니까 가서 가게 좀 정리하고 그래라.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산후조리 중인데 어딜 가서 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 그렇게 못해요. 저녁에는 저 혼자 아이 보느라 팔목도 아프고 잠도 저 2시간 이상 푹 자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 저 월급이라도 챙겨주실 거예요? 월급은 무슨? 내가 네 아이 봐준다고 하잖아. 그러면 쌤쌤 하는 거 아니니? 너 아이 보느라고 피곤하다며? 그러면 아이 안 보고 내가 봐줄 테니까 가서 가게 보라고. 가게에서 낮잠을 자든 뭐라든 하면 될 거 아니야. 얘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니? 가서 아이 없이 푹 쉬라고 배려를 해줘도 그렇게 말하냐? 시모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이는 자신이 봐줄 테니 가게 가서 일을 하며 쉬라는 말을 하셨죠. 그렇게 가게 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시모는 저에게는 가게 일을 하며 쉴 수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셨어요. 거기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비용은 아이를 보는 비용과 퉁친다며 제가 원하지도 않는 가게 일을 보러 나가라고도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시모의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은 점점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명의 손님도 없을 때도 있었고 이미 시간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애초에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시모는 가게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시모는 저희를 부르더니만 이제는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며 말을 하셨고 전 그 말이 가게를 정리하겠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유,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고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이야. 가게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은 많았는데 솔직히 나보다 너희가 앞으로 미래를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가게 아예 정리를 하는 것보다 너희가 운영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도 사업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운영할 수 있고 좋지 않겠니? 네? 저희가 운영을 하라고요? 어머님, 근데 지금 가게 손님들도 많이 빠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 가게 계속 운영하는 것도 힘드시고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전기세며 수도세며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나가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있어서 안 그래도 어머님께 가게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라니요.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잠깐 비수기라서 그런 거고
앞으로 성수기 오면 사람들 몰려서 장사 엄청 잘 된다니까. 얘가 잘 될 때를 몰라서 그러네. 그리고 원래 사업이라는 게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야. 지금은 잘 안 되는 날이라서 그런 거고, 사실은 원래 사람들도 꽉꽉 차는 곳이라니까. 우리 아들은 그거 알 텐데. 맞아, 여보. 우리 가게 예전에 손님들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이야 주변에 가게들 꽤 생겨서 손님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도 매일매일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가게 받아서 운영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당신은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는 젊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전처럼 손님들도 많이 올걸? 무슨 소리야. 지금 결혼한 지 우리 7년째인데 작년까지도 매년 마이너스라면서 어머님이랑 당신 엄청 고민 많았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점포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어머님, 아니에요. 남편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저도 아직 아이도 어리고, 가게 받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그냥 안 받을게요. 어머님 처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 왜 그래, 당신? 내가 받고 싶다는데. 엄마, 내가 받을게. 내가 그 가게 받을 테니까 나한테 넘겨줘. 당신 진짜 생각 짧다. 그 가게 땅이며 권리금이며 하나도 들어가는 거 없이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다 쓰러져가는 시대액 점포를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는 저희에게 받으라고 하셨고, 전 그 점포를 받고 싶지 않아 했지만 남편은 땅이며 건물이며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이라며 무조건 받고 싶어 했어요. 전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선 취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사업장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서 취업은 잠시 미뤄두라고 말을 했죠. 남편은 자신이 책임지고 가게를 운영할 테니 저에게 사업장만 받아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자신이 사업장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대신 사업장 명의를 받게 되었고,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어요.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에 납품 비용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걸 다 제가 갚아야 했죠. 당신 그거 알았어? 가게에 달려있는 것들이 엄청 많던데? 어머님 물건은 받아놓고 왜 물건값은 지금까지 지불도 안 하고 계셨던 거야? 이번에 가게 가니까 독촉장까지 보내왔던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냥 무작정 가게 받겠다고 한 거냐고. 당신 알고 있었어? 이거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엄마한테 말해. 원래 가게 받으면 권리금이며 이것저것 들어갈 비용도 많은데 그 비용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거기 전화해서 조금만 시간 달라고 해. 이번에 가게 받아서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금방 갚을 거라고 당신이 전화해서 부탁하면 들어주겠지. 아니, 내가 왜 그 부탁을 해야 하냐고. 내가 전화해서 왜 사정을 해야 하는 건데.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줘, 당신이. 거기다가 가게 이곳저곳 고장난 데도 엄청 많던데? 그동안 가게도 거의 문 닫아 놓아서 안에 썩은 음식들도 많고, 저거 다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신은 언제 가게 일 할 거야? 내가 지금 다 처리하고 있잖아. 당신이 가게 알아서 한다며.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가족이면서 무슨 그렇게 계산적이야? 그냥 좀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놀아? 나도 일 다니고 있잖아. 우선은 당장 그만둘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가게 일 봐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초반에는 당신도 도와줘야 돼. 그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가게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 차라리 취업을 하겠다고. 아, 내가 왜 가게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다 처리하겠다고 큰소리 떵떵 쳐놓고서는 왜 내가 그걸 다 처리해야 하는 건데? 나 못하니까 당신이 처리를 하든 가게 처분을 하든 알아서 해. 가게 앞으로 된 빚도 내가 못 갚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아, 진짜? 왜 그래? 조금만 고생하면 그 가게 다 우리 재산 되는 건데.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아이도 어린데 어딜 가서 취업을 한다고 그래? 주변에 아이 엄마들 있으면 한번 물어봐. 애 맡기면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가? 이것도 다 당신 위해서 선택한 건데 당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해? 조금만 고생해줘. 내가 일 금방 정리하고 그만두면 가게 일 내가 볼 테니까. 알았지? 막상 가게 일을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가게에 달린 빚들이 많았고 가게 내부에도 수리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큰소리 떵떵 치는 모습은 어디 가고 가게 일은 모두 저에게 맡겨놓기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가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만 맡아서 해달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당분간만 가게를 봐주자는 생각으로 전 그렇게 가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만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후로도 남편은 가게 일에 관심을 두지 않자 제가 결국 책임지고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떠안고 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고장난 곳도 셀프로 고쳐가면서 비용을 아꼈고 내부 인테리어도 셀프로 하면서 조금씩 바꿨습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많이 열어두니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상황이 좋아지자 그제야 시댁에서는 자기들이 점포를 줘서 잘 나가는 거라면서 공짜로 점포를 줬으니 이제부터 매달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 봐라. 가게 가지고 가니까 잘 되지? 그거 다 내가 잘 운영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잠깐 비수기라서 잘 안 됐던 거지. 원래는 그렇게 잘 되는 곳이라니까. 이렇게 된 거 안 되겠다. 이제는 값을 치러야지. 너희 이제 돈 어느 정도 벌지 않니? 이제부터 매달 우리한테 돈 줘야 되겠다. 안 그래도 너희한테 가게 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그거 처분해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였거든. 이제는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어머님, 거기 가게 처분해서 받는 돈보다 빚이 더 많았어요. 어머님 1년 동안 물건 받으시고는 그거 결제도 안 하셨다면서요. 거기다가 거기 땅도 이미 담보대출 풀로 받아뒀던 거였고 어머님 무슨 그걸 처분해서 어머님 노후를 챙겨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용돈 드릴 수 있지만 노후까지 책임져 드린다는 말은 보장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다 가게 운영하면서 그 정도는 다 생기는 거지. 무슨 그것까지 따지고 있니? 너네한테 안 줬으면 내가 그 돈 벌었을 건데 당연히 너희가 가게 가져갔으니 그 돈은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야말로 너무 서운하다. 너희 솔직히 내가 가게 안 줬으면 그 돈 만질 수야 있었겠어? 내가 가게 하라고 떠밀려서 주니까 지금 그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엄마. 여보가 지금 좀 예민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여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밀렸던 것들도 다 처리하고 돈도 잘 벌고 있잖아. 사업 안 해봐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이해해. 안 그래도 돈 받은 걸로 용돈 드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여보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말하지 마. 빚더미만 있었던 점포를 얼떨결에 또 하나 고생하며 키워놨더니 시모는 자기 덕이라면서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전 아이를 안고 업으면서 가게를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렇게 고생할 때는 아이 한번 봐주지 않더니 잘 되고 나니 자기 덕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도 가게를 주면서 상황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미운하고나 시모의 덕이 있긴 있겠다 싶어 그 후로부터는 시모에게 용돈 명목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곤 했죠. 점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됐어요. 저도 주변 시장 상황을 매일 확인하면서 유행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저렴하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밤낮 없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죠. 점점 더 점포가 잘 되면서 한 달 수입이 남편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벌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까지 되자 어느 날부터 시댁에서는 다시 가게를 받아가겠다며 황당한 소리를 하곤 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희한테 그 가게 공짜로 넘겨준 게 너무 과했던 것 같아서 말이야. 안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게 다시 나한테 넘겨줘야 할 것 같다.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 큰아들한테 넘겨줘야 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원래 재산은 큰아들부터 주는 거 아니겠니? 내가 큰아들네는 알아서 잘 사니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건 도리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그 가게 이제 제 가게예요. 제가 운영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어머님한테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남기신 빚 다 처리하느라고 지금껏 고생만 하고 이제야 돈 벌고 있는데 무슨 넘겨줘요. 그리고 어머님이 공짜로 주신 거 아니시잖아요. 다 쓰러져 가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 가게를 제가 살려놓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요. 어머, 너 가족끼리 이런 거 욕심내는 거니? 얘가 돈맛 한번 보더니만 예의까지 밥 말아먹었나? 웬일이야 정말? 네가 이러니까 더 안 되겠다. 그 가게 이제 다시 내놔. 그거 원래 내 가게였잖니. 너한테 공짜로 넘겨준 건데 내가 달라고 하면 다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비켜. 우리 큰아들이 적임자다. 다시 가지고 갈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당장 두고 나가라고. 아,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이러지 마. 나중에 다시 나랑 얘기하고 오늘은 그만해. 지금까지 와이프가 고생하면서 키운 곳인데 갑자기 그렇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엄마 그러지 말고 다음에 얘기해. 형이랑도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 얘가 왜 이래? 하다 이제 아들까지 홀렸니? 뭘 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와? 이 여우 같은 기집애가 아주 그냥 얘를 홀려놨네. 너 그 가게 네 거 아니잖아. 더군다나 가게 우리 아들 건데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와서 그런가? 돈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이네. 뭐하니? 얼른 서류 안 가지고 오고. 시모는 당장 서류를 가지고 오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고 전 그런 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당장 서류 정리하고 나가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은 아무런 인정도 해주지 않고 그저 다시 가져가려고 하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는 결국 폭발하게 되었고,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제 속마음이 결국 시모의 행패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게 한편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를 들고 전 시모 앞에 꺼내 놓았어요. 시모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신난 얼굴로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를 쳐다봤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서류였는데 바로 가게 명의가 제 친정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시댁 재산을 너네 집으로 빼돌린 거니? 아이고 참, 가난한 집에 겨우겨우 걷어줬더니만 재산까지 빼돌리다니? 내가 호랑이를 키웠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너 고소할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 속이면서 재산까지 다 빼돌린 거야? 아들, 이거 너 아는 거야? 지금 얘가 네 재산 다 빼돌린 거 아니니? 재산을 빼돌리다뇨. 그 뒤에 있는 각서도 좀 읽어보셔야죠, 아주머니. 그 잘난 아드님, 지금껏 밖에서 뻘짓하고 있었던 건 아시나 모르겠네요. 회사도 뻔히 다닌다고 해놓고서는 가게 잘 되고 나서는 그만두고 밖에서 칠렐레 팔렐레 돈 쓰고 돌아다닌 건 아세요? 모르시겠지. 모르니까 그런 똥 같은 말을 뱉어내는 거겠지. 당신 아들 밖에 딴 여자 만나느라고 지금껏 모은 돈 다 썼어. 재산을 빼돌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 뭐? 아주머니?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돈 맛을 보더니만 네가 드디어 돌았어.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아들이 무슨 재산을 빼돌려? 가게 운영하면서 번 돈 네가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 네가 한번 얘기해봐. 얘가 한 소리가 진짜야? 정말로 네가 재산 빼돌리고 밖에서 딴 여자 만나고 그랬어? 네가 한번 얘기해봐. 엄마, 그게 엄마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엄마 그러니까 이제 소리 그만 질러. 이러다가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겠어. 엄마, 나 이혼하면 진짜 빈털털이야. 엄마 제발 그렇게 화내지 말고 진정해.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조금만 진정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진정?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네 엄마가 나한테 하는 꼴을 봐. 내가 진정하게 생겼냐고. 거지 같은 가게 내가 다 살려놨더니만 돈 달라고 발광하고 거기다가 이제 와서 다시 가게 내놓으라고? 지금 내가 미치지 않게 생겼어? 모자가 쓰레기 짓은 다 하고 다니네. 야, 내가 너랑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혼하자. 네 엄마 데리고 사라져. 사실은 남편은 밖에서 외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가게를 인수하고 난 후부터 남편은 신이 나서 회사를 그만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하고선 그 돈을 외도를 하느라 다 써버린 것이었어요. 심지어 시댁에 생활비를 줘야 한다며 저에게 받아간 돈도 썼던 거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되었어요. 모든 재산 명의를 바꾸고서는 공증까지 받았고 그렇게 점포는 친정 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각서에는 만일 시댁에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고 아이 양육권도 주고선 이혼을 할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걸치고 친정 명의로 모든 재산을 양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었어요. 그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시모는 남편의 머리를 뒤흔들며 통곡을 했습니다. 시모는 그 뒤로도 저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가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 압박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이혼을 하라며 권유를 하셨고, 저는 용기를 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남편이 외도를 한 증거들이 모두 있었고, 시모가 막말을 했던 것도 다 증거로 있었기 때문에 이혼 과정은 수월했습니다. 당연히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 뒤 남편은 저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아니, 주영 엄마, 나 부탁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그 생활비 좀 보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다시 취업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지방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집도 구해야 하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취업을 해야 주영이 양육비도 보내주고 그러지. 왜 그걸 나한테 말해? 당신 잘난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당신 집에 가서 부탁해. 그렇게 가난한 집 딸이라면서 평생을 무시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생활비 달라고 나한테 부탁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안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당신 엄마 아직까지도 나한테 돈 달라 막말하거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하라고 좀 해줄래? 그건 내가 미안해. 엄마는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할게. 아직 받아들이기 힘드신가 봐.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이번에 집도 다 정리해서 이사가. 형이랑 형수님도 연락도 안 되고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저와 이혼을 하고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생활을 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형과 형수는 자신들에게 시댁 식구들이 들러붙을까 싶어 그날 이후로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댁집을 처분해 시골로 이사를 갔고 시모는 여전히 저에게 가게를 내놓으라는 연락을 한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놔두지 않고 녹취록 증거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의 말처럼 조금 시간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 운영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받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